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저희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요즘은 거의 모두 미국의 경제가 올해에는 소프트 랜딩 한다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 랜딩, 연착륙. 과연 이게 소프트 랜딩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 올 초까지 얘기했던 소프트 랜딩과 지금의 소프트 랜딩은 좀 의미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하. 경제 상황도 그런데요. 지난해는 아시다시피 올해의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고요. 거의 네. 기정사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은 불경기를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우리 또 코리안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장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치상으로 보면은 전혀 불경기 우려는 적어도 올해 안에는 불경기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것이니까 얼마나 그래도 상당히 자신감 있게 공언을 했다는 점에서 이제 상당히 불경기 우려를 불식을 시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번 불경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할 때 소프트 랜딩이 이제 연준의 비공식적인 목표였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소프트 랜딩 하면은 경기가 좀 침체되더라도 마이너스 1% 이하. 그러니까 0%를 그때는 잡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후퇴하더라도 마이너스 1% 정도 이하로 막으면은 그것도 소프트 랜딩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올 초까지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이에 비해서 하드 랜딩, 경착륙은 마이너스 4%포인트 이상 급락을 했을 때 실업률은 또 급등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야말로 불경기지 소프트 랜딩만 하더라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정책 목표를 그렇게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그것보다도 이제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말하는 소프트 랜딩은 불경기가 아예 없이 또 실업률 급등 없이 물가도 잡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안에는 이제 올 상반기 6개월이 다 지났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안에 미국 경제가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것 같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불경기 없고 또 실업률의 급등도 없고 플러스 성장하고 일자리는 한 달에 10만 개 이상 내지 20만 개 안팎 이렇게 매번 늘어가고 그래서 성장률도 지금 1분기 2%, 2분기 2.4%였거든요. 네. 요거보다는 조금 낮춰질 수 있더라도 그래도 플러스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불경기 없는 그런 미국 경제가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물가 잡기는 연준의 목표치인 2%까지 올해 안에 달성하기는 어렵겠더라도 지금 벌써 3% CPI나 PCI가 짜맞춘 듯 3%까지 나왔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제 연준 목표를 앞당겨서 달성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소프트 랜딩에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낙관론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소프트 랜딩을 하려면은 성장도 좋아야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야 되고 물가도 적당히 잡아야 되고 실업률도 높지 않아야 되는 그럴 네. 것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럴 것이다라고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경기 지표가 잇따라 나왔는데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가 아무리 이제 좀 나빠지는 하더라도 이 팬데믹 코로나 사태와 같은 아주 우발적인 사태가 아니고서는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급속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네. 급추락하는 일은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의 경기 지표를 보면 모두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이 둔화되고 냉각될 수는 있을지언정 올 하반기 6개월 안에
마이너스로 뒷걸음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올해 안에는 이제 불경기가 있을 것으로 더 이상 예상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정도이니까요. 근데 뭐 다 이미 지표는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물가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CPI가 이제 소비자 물가는 미국 대도시 내에 한 200개 품목을 연방노동부에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또 PC 물가를 연준이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상무부에서 미 전역의 소비자들이 직접 지출하는 물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6월에는 모두 CPI가 먼저 발표되고 PC가 월말에 발표가 되는데 모두 3.0%로 한 달에 한 1포인트씩 확 낮아졌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는 분명히 예상을 뛰어넘는 그 물가 잡기에 성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제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식료품과 이제 에너지 가격 또 CPI 경우에는 주거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뺀 코어 CPI가 4.8 또 코어 PC는 4.1 아직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요거를 이제 낮추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겠다는 것이고요. 그래도 이 전체의 물가가 3%로 진정시켰다는 점, 잘 아시는 대로 지난해 6월에 9.1%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을 3분의 1로 낮췄기 때문에 물가 잡기에 지금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8월 4일에 이제 7월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현재까지는 3.6% 실업률, 이거 50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한 달에 20만 9천 개, 6개월 동안 전체를 보더라도 167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 달 평균 27만 8천 개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20만 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물론 있지만은 아주 단자릿수, 그전 몇만 개, 심지어는 마이너스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사태는 올 하반기에도 벌어지지 않을 것 같으라는 그런 관측을 낳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고용주들인데요. 팬데믹 때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많이 줄였다가 거의 이제 대부분 내보냈다가 다시 구인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기존 새로 사람을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으면은 기존의 직원들을 최대한 붙잡으려 놓으려는 그런 것 때문에 대규모 해고 태풍은 없는 것이고요. 테크 업종에서 몇십만 명이 이제 그만뒀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말 그대로 창업을 나설 수도 있고 중소업체로 또 즉각 흡수가 되기 때문에 네. 미국 전체의 고용시장을 완전히 어렵게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가 안정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민들이 씀씀이 지갑을 계속 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돈을 벌으니까 이제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가도 좀 진정되고니까 당연히 더 쓸 여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도 1분기에 4.2%였다 2분기에 1.6으로 많이 떨어진 것 같지만요. 냉각된 것 같지만은 네. 이건 예상보다도 그래도 높은 겁니다. 1.6% 2분기에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도 좀 상당히 양호한 수치다 보니까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는 GDP 성장률이 1분기에 2%, 2분기에 2.4%나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좋은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올 하반기에, 상반기에 예상을 뛰어넘는 호성적으로 하반기에도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불경기는 더 이상 일단 적어도 올해 안에는 내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올해 안에는 불경기를 겪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7월도 오늘이면 다 가고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어차피 연말이 되면은 이제 흥청흥청 조금 돈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연말 경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민들이 앞으로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호재가 몇 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7, 8월 달만 하더라도 여름 여행 성수기자 휴가철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쓸 수 있는 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쓰겠다는 것이고요. 네. 노동절까지 계속되고 노동절 연후에 또 많은 몇천만 명이 또 여행길에 나설 것이고요. 또 이제 요즘은 뭐 10월부터는 늦어도 10월부터 시작되는 연말 그 최대 쇼핑 시즌도 있기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또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정부 지출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 계속 지난해부터 사실은 계속 시작이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수조 달러가 이제 10년에 걸쳐서 풀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 돈이 많이 풀게 됩니다.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겠고요. 네. 또 많이 쓰는 그래서 지갑 열기가 계속돼서 소비 지출이 늘고 소비 지출은 68% 미국 GDP의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이기 보니까 미국민들이 계속 돈을 쓰는데 경기가 나빠질 수는 없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는 그런 그 좋은 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연준이 지난 6월에 이제 올 연말 경제 전망을 했을 때 GDP가 올해는 1.0% 성장할 것으로 나왔는데 지난번에 3월과 6월에서 0.4에서 1.0으로 확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좋아졌기 때문에 9월에 또 전망할 때는 이보다 훨씬 2%대로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실업률은 반대로 이제 4.1로 연말에 이제 올라갈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물가도 3.2 PCE로 3.2%까지 잡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벌써 3%니까 잘만하면 이거보다 더 낮춰서 2%대로 내년에 2.5% 목표였는데 이게 PCE가 올 연말 목표로 아마 바뀌어질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서는 코어 PC 주거비를 좀 더 낮춰야 되는데요. 네. 렌트비가 벌써 슬슬 거의 떨어지고 있고 일부 도시들에서는 떨어지고 있고요.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 겁니다만 전체적으로도 이 단자릿수 1 내지 3%밖에는 오르지 않았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분명히 렌트비를 비롯한 그 주거비도 상당히 그 둔화될 것이 분명해서 이게 하반기 경제 성적, 특히 연말의 그 경제 성적도 그래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주택 주거비가 캘리포니아주는 그렇지 않은 듯한데요. 여전히 높은데요.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2019년 팬데믹 직전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올라 있는 수준이지만은 네. 근년 들어서 제가 이제 이따가 또 그것도 아마 살펴보니까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도 조금 떨어진 추세로 렌트비만 그렇습니다. 물론 집값은 조금 다르고요. 네. 뭐 그거는 평균이 그렇지 뭐 사시는 곳이나 또 이제 크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뭐 속단할 수는 없고 저도 이런 그 불경이는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물가도 안 떨어지고 사업도 장사도 안 되는데 맨날 무슨 뭐 맞아요.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맞아요. 평시만 그렇게 나오고 네. 실제 체감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다만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